쌤은 이 글을 읽고 굉장히 느끼는 바가 굉장히 컸는데, 이제 우리가 고전 산문 중에 소설이 아닌 몇 작품을 좀 보고, 중간에 소설도 있기는 해. 요 기라는 이 종류의 글들이 있어. 기라는 뭐 기록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건데, 제목에 나와 있는 이 수호제라는 건 뭐냐면, 숫자는 지키다의 뜻을 가지고 있는 글자야. 지킬 수. 공격하면 수비하잖아, 그지? 그 다음에 오는 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 나오자야. 쟤는 집이야. 그래서 수호제라는 이 이름은 나를 지키는 집 이런 뜻인 거야. 즉 나를 지키는 집에 대한 기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제목은 본문 읽어볼게. 수호제라는 이름은 큰형님이 자기 집에 붙인 이름이다. 지금 큰형님이 이 글을 쓴 작가가 지금 정약용이거든. 정약용의 형이 두 명인데, 정약전, 정약종, 아마 정약종이 큰형이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거제도인가? 진도인가? 진도지 싶다. 거기에 내려가서 그 바다 물고기들, 해양 생물들을 다 관찰하고 기록해가지고, 무슨 어보라는 책을 쓴 사람이 정약전 아닌가? 정약전, 자산어보 기억났다. 들어본 적 없어? 자산어보라고. 없는 것 같아요. 요새 교과서에 안 나오나? 실학자잖아, 그지? 이 큰형님이, 어느 사람이 큰형님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큰형님이 싶다, 아무래도. 큰형님이 자기 집에 붙인 이름이래. 수호제라는 이름. 나는 처음에 이 이름을 듣고 이상하게 생각했다. 이상하잖아, 그지? 나와 굳게 맺어져 있어서 서로 떨어질 수 없는 사물 가운데 나보다 더 절실한 것은 없다. 그러니 굳이 지키지 않아도 어디에 가겠는가? 이상한 이름이라는 거지. 내가 생각하기에 이 나라는 존재는 항상 나와 가장 가까이 붙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뭐 어디 갈 리가 없잖아. 분리가 안 된단 말이야. 그치? 근데 이걸 왜 지켜야 되지? 굳이 어디 달아나지도 않고 분리도 안 되고 뭐 사라지지도 않을 것인데, 죽기 전까지는. 이걸 왜 지켜야 되는 건지, 지킬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긴 거예요. 그치? 내가 장기로 귀양 온 뒤에, 지금 귀양지에서 쓴 거야, 정약용이. 혼자 지내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하루는 갑자기 이 의문점에 대해 해답을 얻게 되었다. 나는 벌떡 일어나서 말했다. 이제 유레카를 외친 거야. 큰형님이 수호제라는 이름을 지은 이유를 이제 깨달은 거예요. 천하 만물 가운데 지킬 것은 하나도 없지만 오직 나만은 지켜야 한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든 거지. 내 밭을 지고 달아날 자가 있는가? 밭은 지킬 필요가 없어. 왜? 땅을 훔쳐갈 수 없어. 그치? 내 집을 지고 달아날 자가 있는가? 집도 지킬 필요가 없어. 그치? 내 정원에 여러 가지 꽃나무나 과일나무들을 뽑아갈 자가 있는가? 없어. 그 뿌리는 땅속에 깊이 박혀있기 때문에 훔쳐가고 싶어도 훔쳐가기 어렵다는 거지. 내 책을 훔쳐 없앨 자가 있는가? 성현의 경전이 세상에 퍼져 물이나 불처럼 흔한데 누가 감히 없앨 수 있겠는가? 내가 공부하고 있는 뭐 공자, 맹자, 장자, 뭐 사서삼경, 그런 책들, 훌륭한 성현들의 경전이라는 이 책들 있잖아, 그지? 이 책들을 훔쳐가 봤자, 그지? 공자, 맹자는 그냥 옆집만 가도 또 있는데, 그지? 어디에나 흔한, 물이나 불처럼 흔한 책인데 훔쳐가도 소용이 없다는 거야. 그치? 유일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는 거지. 내 옷이나 양식을 훔쳐서 나를 옹색하게, 가난하게 하겠는가? 천하에 있는 실이 모두 내가 입을 옷이고 천하에 있는 곡식이 모두 내가 먹을 수 있는 양식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내 옷이나 내 뭐 양식, 쌀이나 보리를 훔쳐가도 너무나 흔한 것들이잖아. 내가 또 구하면 된다는 거야. 그치? 도둑이 비록 간다고 해도 한두 개에 지나지 않을 것이고 천하의 모든 옷과 곡식을 없앨 수는 없는 거지. 그치? 그러니 천하 만물은 모두 지킬 필요가 없다. 그치?
여기까지는 뭐 지킬 필요가 없는 것들. 지킬 필요가 없는 것들. 왜 지킬 필요가 없어? 흔하거나 훔칠 수 없는 것들. 흔하거나 훔칠 수 없기 때문에 굳이 지킬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런데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오직 나만은 지켜야 한다는 거지. 나라는 것은 지켜야 돼. 우리가 그 현대시 읽다 보면 간혹 그런 작품들 있잖아. 자아 분열이 일어나는 작품들. 그치? 막 우리가 막 해설이나 막 이렇게 설명 듣다 보면 뭐 현실적인 자아가 있고 뭐 내면적인 자아가 있고 선생님도 그런 설명 했었잖아. 맞지? 그러니까 나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는 하루에 6시간씩 꾸준하게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걸 아는 내면적 자아가 있는데 현실적인 자아는 이렇게 막 웹툰을 막 보고 있다. 그치? 그러면서 이제 갈등을 하는 거지. 내가 지금 이래도 되는 것인가? 이렇게 살면 망할 텐데. 그 내면적 자아와 현실적인 자아가 이제 갈등을 하다가 대부분 현실적인 자아가 이기지. 대부분 그렇잖아. 많은 사람들이 그래. 나도 그렇고. 아는 것을 실천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니까. 공자가 옛날에 그렇게 얘기했잖아. 아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우린 다 알거든. 열심히 살아야 되고 성실하고, 그치? 꾸준하게 공부하고 착실하게 복습하고 다 알고 있거든. 그게 좋다, 그게 맞다는 걸 알고 있거든. 실천하기가 어려워. 사람은 다 그래. 그런 걸 잘 실천하면 이제 성현이 되는 거야. 성인이 되는 거지. 근데 성현과 성인은 굉장히 드물잖아. 그치? 되게 힘들다는 거야. 아는 것을 실천하는 것. 지행합일이라는 게 쉽지 않다고.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하나같이 같게 되는 것이 힘들다. 맞지? 안 그렇나, 재현아? 쉽나? 알지만 어떤 사람들은 아는 걸 막 바꿔.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야 된다라는 이 아는 지식을 살짝 바꿔가지고 뭐 열심히 사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이렇게 사는 것도 괜찮다 뭐 이렇게 바꾼다고. 그러면 이제 내가 실천한 거랑 비슷해지거든. 합리화하는 거지. 그런데 오직 나라는 것만은 잘 달아나서 드나드는 데 일정한 법칙도 없대. 때때로 나라는 것이 달아난다는 거야. 아주 친밀하게 붙어 있어서 서로 배반하지 못할 것 같다가도 잠시 살피지 않으면 어디든지 못 가는 곳이 없다는 거야. 근데 지금 이 맥락이 이해가 좀 되지? 감이 좀 오지, 그지? 쌤이 방금 내면적 자아와 현실적 자아 얘기했잖아. 여기서 말하는 이 달아나는 나라는 것이 내면적인 자아야. 내면적인 자아. 그러니까 잠시만 내가 정신을 좀 놓고 있으면 헛된 생각을 한다는 거지. 헛된 생각을 하고, 헛된 생각을 하고. 어떠냐? 이익으로 꿰면 떠나가 버리는 거야. 좀 이득을 보여줄 수 있는 걸 이렇게 보여주면서 유혹을 하면 거기에 금방 넘어가 버린다는 거야. 위험과 재앙이 겁을 주어도 떠나가 버리고, 그렇지? 위험한 것, 누가 위협하거나 겁을 주거나 협박하거나 이러면 또 금방 거기에 굴복해 버린다는 거지. 그 다음에 마음을 울리는 아름다운 음악 소리만 들어도 떠나가며. 너네 혹시 중학생 때, 지금은 안 그렇겠지만 너희들은 좀 안 그럴 것 같다. 예, 아이돌이나 이런 데 좀 이렇게 심취하는 애들이 있거든. 너희들 주변에 보면 있다, 내가. 맞지? 막 굿즈 같은 것도 막 사고, 막, 콘서트 막, 학교 빠지면서까지 콘서트 가고 막 이런 애들이 있거든. 그 아름다운 음악 소리, 아름다운 그 아이돌의 외모를 딱 보고 이렇게 거기에 훅 빠진 애들이 있다고. 걔네들은 이제 나가 달아난 거야. 눈썹이 새까맣고 이가 하얀 미인의 요염한 모습만 보아도 떠나간다. 그러니까 예쁜 여자 얼굴 보고 이렇게 또 거기에 정신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 한 번 가면 돌아올 줄을 몰라서 붙잡아 만류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한 번 이런 유혹에 넘어가 버리면
다시 되돌리기 쉽지 않다는 거지. 그러니 천하의 나보다 더 잃어버리기 쉬운 것은 없다. 어찌 실과 끈으로 묶고 빗장과 자물쇠로 잠가서 나를 굳게 지키지 않겠는가. 이제 이 수호제기의 핵심이 여기에 지금 다 나왔는데, 이 나라는 것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나를 지키는 이유는 지켜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 거야. 지금 그 이유를 지금 설명을 한 거야. 그게 뭐다? 유혹에 쉽게 넘어간다는 거야. 유혹에 쉽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쉽게 굴복하고, 되찾기 힘들다는 거지. 이래서 나를 지켜야 된다는 거야. 나의 큰형님은 일찍이 그걸 깨달은 거지. 일찍이 그걸 깨닫고 나를 지키는 집이라는 이 이름까지 정할 정도로 이것이 중요하다는 걸 이제 깨달은 형님이고, 나는 그 이름을 이상히 여기다가 이제서야 그걸 깨달은 거지. 이제서야란 말은 귀향을 오고 나서야. 귀향을 오고 나서야 깨달았다는 거죠. 됐지? 여기까지 크게 어렵지 않지? 한 페이지 더 하면 돼. 나는 나를 잘못 간직했다가 잃어버렸던 자다. 이제 자기 고백을 하기 시작한다. 어렸을 때 과거가 좋게 보여서, 이때 과거는 이제 과거 시험을 말하는 거야. 10년 동안이나 과거 공부에 빠져들었다. 그러다가 결국 처지가 바뀌어서 과거 급제를 했어. 조정에 나아가 검은 사모관대, 우리 사극 보면 이제 검은 갓쓰지, 신하들 보면 비단 도포를 입고 12년 동안이나 대낮에 미친 듯이 큰 길을 뛰어다녔다. 이때 큰 길은 이제 우리 지금 경복궁 앞에 가면 있는 그 광화문 앞에 그 길. 거기에 옛날에 육조가 있었거든. 육조라면 지금으로 치면 어떤 거냐면 행정부, 그 다음에 사법부, 법원 있고, 그 옆에 문화체육관광부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관청들이 쫙 모여 있는 거야. 지금의 세종시 정도 생각하면 되겠지. 이제 12년 동안이나 이 관직 생활을 했다는 거야. 그러다가 또 처지가 바뀌어서 한강을 건너고 문경세제를 넘게 되었다. 귀향을 한 거지. 친척과 조상의 무덤을 버리고 이만 이제 고향을 떠나서 곧바로 아득한 바닷가의 대나무 숲에 달려와서야 멈추게 되었다. 이제 외딴 섬으로 귀향을 갔거든. 이때에는 나에게 물었다. 그러니까 지금 뭐라는 거야? 여기서 쭉 나왔던 게 관직 생활을 했던 거, 벼슬살이, 그지? 벼슬살이를 쭉 했던 것이 곧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잃었던 시기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야. 나를 잃었던 시간이 벼슬살이라는 거지. 그럼 여기서 지금 이 글쓴이의 가치관을 좀 확인할 수 있지. 누구나 원하는 그 벼슬살이 있잖아. 그래서 이 10년 동안이나 이 과거 공부를 해가지고, 시험 공부를 해가지고 합격해서 12년 동안이나 그 관직 생활을 했거든. 근데 이 시간 자체가 나를 잃었던 시간이라고 지금 깨달은 거지. 그러니까 이 시간은 사실 지킬 필요가 없는, 지키지 못한 그런 가치가 없는 시간이었던 거야. 나를 잃어버렸던 시간인 거야. 잘못된 시간인 거지. 그지? 근데 우리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 너희들 지금 우리 과거 급제라고 지금 시대의 그 과거 시험을 생각하면 공무원 시험이거든. 공무원 시험, 구급 공무원 시험, 7급 공무원 시험, 그 다음에 행정고시, 외무고시 같은 5급 시험들. 이런 시험들이 조선시대 이때 이제 비하면 과거 시험이 되는 건데, 지금도 그 공무원 시험 합격하려고 막 몇 년씩 공부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단 말이야. 100만 명이라고 얘기하거든, 지금. 공시생이 100만을 넘었어. 대구 인구의 절반 가까이 정도가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사람 수인 거야.
그 사람들은 지금 나를 잃고 있는 거지. 정약용의 시각으로 보면 헛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지. 뭐에? 과거 시험을 해서 관직을 얻어가지고 권력을 얻고 부와 이 권력을 얻고자 하는 이 시간들은 나를 위한 시간이 아닌 거야. 헛된 시간인 거야. 자연인이 된 것 같은 느낌이지. 그지? 너는 무엇 때문에 여기까지 왔느냐? 나에게 물었어. 여우나 도깨비에게 홀려서 끌려왔느냐? 아니면 바다 귀신이 불러서 왔는가? 너의 가정과 고향이 모두 초천에 있는데, 너의 고향에 있는데 왜 그 본 바닥으로, 그 근본으로 돌아가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끝내 멍하니 움직이지 않으며 돌아갈 줄을 몰랐다. 왜? 잃어버린 나였거든. 그치?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거야. 얼굴빛을 보니 마치 얽매인 곳에 있어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가지 못하는 것 같았다. 이 세월 동안 얽매여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제 쉽게 이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아까 처음에 그런 얘기 했었잖아. 되찾기가 힘들단 말이야. 그치? 되찾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한 번씩 우리 그런 얘기 들을 때 있지. 막 평생을 미친 듯이 열심히 일하면서 돈을 벌어가지고 큰 부자가 된 사람들이 말년에 그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간혹 있거든. 잘 없지만. 그런 사람들 보면서 우리는 되게 충격받잖아. 와, 나는 진짜 10,000원도 어디 성금 내려고 그러면은 아까운 생각이 드는데, 적십자 회비 한 달에 30,000원씩 내는 것도 막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전 재산이 막 100억, 200억을. 쌤, 너희 나이 때쯤에 김밥 할머니라고 한 분 계셨거든. 평생을 이제 막 나이가 80이 다 됐어. 새벽부터 막 4시부터 일어나가지고 김밥 말아가지고 아침에 출근하는 그 지하철역 직장인들, 그 지하철역 앞에 추운 겨울에도 거기에 이제 김밥 펼쳐놓고 평생을 그렇게 팔았던 할머니거든. 그래서 평생을 그렇게 팔아가지고 단칸방에 살면서 계속 저축을 해가지고 돈을 몇 억을 모았어. 그 몇 억을 다 기부했다니까. 그렇게 고생하면서 번 돈을. 그때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그 얘기를 듣고 되게 충격을 많이 받았어. 와, 저 할머니가 정말 성인이다. 저 할머니가 천사다. 그때 우리 IMF 겪고 난 다음에 전부 다 아등바등 하면서 막 살고 있을 때였거든. 막 실업자들 막 대량으로 막 나오고 회사 망하고 막 그럴 때였단 말이야. 범죄율도 막 증가하고. 그 할머니가 진짜 신선한 충격을 줬지. 그 뒤로 이제 기부 문화라는 게 굉장히 좀 발전을 많이 한 것 같아. 김밥 할머니가 되게 이 우리나라 한국 사회에 아주 큰 획을 그었다고 생각해. 우리 그렇게 쉽지 않잖아. 그렇지? 친구가 돈 빌려달라 그래가도 돈 빌려줄까 말까 고민하는데. 그렇지? 되찾기가 힘든 거야. 계속 이 얽매여가지고 돌아가고 싶지만 돌아가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결국 붙잡아서 이곳에 함께 머물렀대. 이 말은 곧 뭐야? 결국 붙잡았대. 다시 잃어버린 나를 결국에 이제 붙잡은 거야. 다시 찾은 거야. 이때 둘째 형님도 아마 이제 이 정약전 형님일 거야. 나를 잃고 나를 쫓아 남의 지방으로 왔는데, 정약전도 유배 가가지고 맞은 것 같아. 그 진동가 섬으로 유배 가서 거기서 이제 물고기들 막 관찰해가지고. 우리나라 최초의 무슨 생물학 사전 정도의 의미가 있어. 그 책이 아주 자세하게 물고기들의 형태나 습성이나 이런 것들 다 기록을 했었거든. 역시 나를 붙잡아서 그곳에 함께 머물렀다. 둘째 형님도 나를 찾았다는 거지. 오직 내 큰형님만 나를 잃지 않고 본질적인 나, 추구해야 할 그런 삶의 이상, 그런 걸 잃지 않고 편안하게 단정하게 수호제에 앉아 계시니 본디부터 지키는 것이 있어서 나를 잃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큰형님은 가장 훌륭한 사람인 거야. 결코 이제 어떤 유혹이나 어떤 위협에 굴복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잘 지킨 거지. 이게 바로 큰형님이 그 거실에 수호제라고 이름을 붙인 까닭일 것이다. 큰형님은 언제나 말씀하셨다. 아버님께서 내게 태현이라고 자를 지어 주셔서, 예전에는 이 뭐 약전, 약종, 약용 이렇게 이름을 짓지만 거기에 호도 짓고 자도 짓고 뭐 아명도 짓고 친구 사이에 부르는 이름도 짓고
뭐 관직에 나아가서 뭐 임금을 대할 때 혹은 신하들끼리 부르는 또 이름도 있고 이름이 되게 많아. 지금으로 치자면 뭐 AKA 정도가 되겠지. 그치? 그치? 그리고 지금도 호 같은 거 짓는 사람들이 있어. 좀 글 공부 좀 하고, 이런 선생님들이나 좀 나이 좀 드신 그런 어른들은 자신의 호를 정해가지고 친구들 사이에서 이제 호로 불러달라고 얘기하거나 그런 경우가 간혹 있어. 그 자도 있다는 거야. 자를 태현이라고 지었어. 이 태현이라는 게 클 태자의 거물현이거든. 이 거물현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거냐면 이 검은 우주를 뜻해. 그래서 굉장히 크다는 뜻이야. 검다는 뜻이 아니라 이 현자는. 그러니까 이 태연이란 자는 크고 큰 거야. 크고 큰 거. 아버님께서 태연이라고 자를 지어주셔서 나는 오로지 나의 태연, 이 커다란 이상을 지키고자 했다는 거야. 그래서 내 거실에다가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이다. 수호제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핑계다. 그러니까 큰형님이 겸손한 척은 아니지. 겸손하려고 하는 말이라는 뜻이야. 거짓말이라는 뜻이 아니라. 맹자가 말씀하시기를 무엇을 지키는 것이 큰가? 몸을 지키는 것이 가장 크다. 맹자도 깨달았던 거지.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걸 맹자도 알고 있었던 거지. 라고 했으니 이 말씀이 진실이다. 내가 스스로 말한 내용을 써서 큰형님께 보이고 수호제의 기로 삼는다. 기록으로 담는다는 거야. 그래서 수호제의 기인 거야. 요 마지막에 이제 자기가 이 글을 쓴 이 이유도 밝히고 있는 거지. 보통 그래. 우리 고전 산문들 중에 소설 말고 아까 얘기했던 뭐 기라는 것도 있고 설이라는 것도 있고 뭐 잠도 있고 명도 있고 뭐 문 뭐 등등등등 굉장히 많아. 너네 그 얘기 알아? 이순신의 칼에 보면 이순신의 칼에 글이 적혀 있거든. 한자로 칼에 새긴 거야. 그걸 이제 명이라고 하는데 검명인 거지. 그거는 검에다가 새겼으니까 그 검명, 이순신의 칼에 적혀 있던 그 검명의 구절이 뭐 추풍낙엽 같은 그런 의미야. 뭐 적들을 마치 떨어지는 낙엽처럼 베겠다 뭐 이런 게 막 적혀 있어. 자세히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리고 그 공장과 맹자의 세숫대야에 세숫대야 또 적혀 있어. 일신 우일신이라고. 매일 아침마다 세수할 때마다 그 글을 읽는 거야. 물 이렇게 세수하면서 거기에 매일 날마다 새로워져야 한다 이런 게 이제 적혀 있는 거지. 그런 걸 이제 명이라고 하거든. 정리하자면 이 나를 지키는 집이라는 이 이름에 대한 의문으로 시작해서 그 이름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던 것에 해답을 얻는 거지. 깨달음을 얻는 거야. 깨달음을 얻으면서 자기 고백을 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성찰하는 그런 내용으로 쭉 이어지다가 결국 나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를 전하고 싶어서 이것을 기록했다. 됐지? 어렵지 않지? 근데 이게 시험 문제 나오면 되게 어렵대. 수호제기가 시험에 나오면 좀 어려워. 막 물어보거든. 막 여기다 밑줄 치고, 여기 나에다가 밑줄 치고, 그 다음에 여기 나에다가 밑줄 치고, 여기 나에다가 밑줄 치고, 막 이래가지고, 어느 나가 현실적인 나고, 어느 나가 이상적인 나냐, 막 이런 거 막 물어보거든. 그거 말고는 물어볼 게 없어. 이 집은.